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2분기 중국 전망이 나와서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제목이 공수교대입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월 달에 중국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가파르고 상당히 그 고객분들도 대응하기 좀 어려웠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미중 간의 어떤 상대적인 경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과 수비가 좀 교체가 됐다는 측면에서 공수교되기도 하고, 또 중국 정부의 정책도 이제 공격에서 이제 수비로 좀 돌아선다, 뭐 이제 정상화한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런 부분에 그 적응하는데 조금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당초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시장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중 간의 펀더멘털 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이 컸고, 저희가 베이스 효과를 제거한 1분기 중국의 경기 모멘텀도 사실 4분기 대비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결국에 중국이 이제 올해는 뭐 공격적인 부양이나 상대적인 어떤 경기 모멘텀 이런 게 미국에 뒤처지더라도 체력이 괜찮고 수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에 무역전쟁 시작했던 때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2017년에 이익 좋아지고 경기 연착륙했던 그런 상황과 좀 비교하시면서 좋아지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뒤에는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이나 신재생 이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뭐 증시도 그렇고, 또 위안 달러 환율도 그렇고, 또 미중 금리 차 이런 것들이 뭐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국채 미중 금리 차가 상당히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한때 뭐 250pp였던 게 150pp까지 굉장히 단기간 내에 가파르게 조금 축소가 됐고, 위안화 역시도 지난 6월 이후에 거의 한 7개월 넘는 강세가 일단은 일단락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중국 정부가 11월 이후에 자발적인 디레버리징을 시행을 하는 단계였었고, 무엇보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지난 12월부터 1월 달까지 시장이 급등을 유도했던 중국의 이제 펀드 수급, 그래서 저희가 뭐 중국에서 파오토안이라고 그래서 펀드가 집중 매수해서 담합하는 형태로 가는 소수 이제 블루 칩들을 얘기를 하는데, 관련 지수가 미국 금리 상승과 함께 굉장히 급락하는, 미국 금리를 이렇게 좀 뒤집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 성장주에 대해서 어떤 쏠림도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강했고, 또 그 와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조금 급격히 진행이 좀 그런 된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나 실적에 대해서도 작년 이제 1분기가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당의 중국 지표는 1분기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을 이제 평균화시키거나 연율로 바꾸면 지난 4분기 대비 많이 둔화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력도 안 좋았고 상당히 수급도 꼬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뭐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의 이제 양쪽이 또다시 노이즈를 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공격을 좀 시작을 했고, 중국은 당연히 수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이제 무역, 기술, 금융 제재를 계속적으로 기존에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계속 들춰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회담에서 저희가 느낀 거는 뭐 양측은 역시 매우 큰 간극과 아주 제한적인 부분의 협력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3분기까지는 특별히 양측이 좋아지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양쪽 다 여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에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격화되고 있는 것들, 신장 위구르 관련해서 미국 쪽에 이제 수입 제한, 그리고 유로존이 가세해서 미국과 동조해주는 부분들, 파이브 아이즈 그런 미 연방 국가들, 뭐 어떤 동맹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수출이나 생산은 상당히 그 베이스를 제거해도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공급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수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소비나 투자가 지난 4분기 대비 1, 2월 달에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기존의 추세랑 비교를 좀 해보면, 현재 2021년 1, 2월 기준으로 이제 생산 같은 경우 117% 회복을 했고, 수출은 133%, 그리고 2019년 대비 소비는 106%와 투자는 104%.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로 이 온기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더군다나 1, 2월 달에
확진자 재발생하고 춘절 이동 제한하고 이런 어떤 단기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뭐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을 제외한 서비스업이나 소매 판매, 뭐 외식 서비스 이런 것들 둔화됐고, 투자나 이런 것들도 부동산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가 이제 좀 관건이라고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올해 재정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이 아직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고정 투자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생적으로 좀 회복해야 된 소비 경기가 이제 앞으로의 경기 흐름의 관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1분기에 경기 모멘텀이 약화된 요인 중에는 지난 4분기, 특히 한 10월, 11월 정도부터 이제 산업 생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증가율은 굉장히 가격 때문에 높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일부 반도체나 화학 유리, 이런 평판 유리 같은 소재를 좀 제외하면 전반적인 그런 전방 산업 중심으로 해서 그 물량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 자체가 최근에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떨어진 것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에 중국이 이제 분명히 재고 사이클이 여전히 반등할 룸이 있지만,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 칩 부족이라든지 또 어떤 후방 산업 가격 상승을 전방 산업이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Q 측면, 물량 측면에서 여전히 좀 변수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1분기에 조금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원인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중국이 어떤 흐름 자체가 어떨 거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큰 틀에서 보시면 왼쪽에 그림 보시면 올해는 중국의 뭐 경기 선행 지수나 매크로 측면에서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아직 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8년이 어떤 해였냐면, 미중 분쟁이 격화가 되고 중국 증시가 2월까지 급등한 이래 굉장히 추세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계속 하락을 했던,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긴축과 디레버리징의 이제 불확실성이 작용을 했었던 그런 20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올해가 2018년과 되게 유사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때랑 굉장히 올해가 다른 거는, 첫 번째는 2018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사회융자 총액과 대출 증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2018년에 이렇게 간극이 양쪽이 생긴 거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부분이 대폭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은행권이 2018년은 악몽으로 기용될 정도의 상당히 강력한 환곤 탈퇴 관련 기준, 굉장히 강한 규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버해서 타이트닝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취약한 상태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더 어려웠던 해로 기억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2018년 같은 경우는 그 1분기가 기업이익의 정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내년 한 1분기까지 저희가 상승이 예상되는 이익 사이클의 여전히 중반이다. 시작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미 중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이익 사이클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올해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2018년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뭐 분명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유동성 증가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TSF라고 써놓은 거는 사회융자 총액,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 지표인데요. 해당 데이터는 2018년처럼 이렇게 경착륙하지 않고 2017년과 유사하게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서 올해 이 사용자 총액 증가율이 작년에 이제 13% 정도 증가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명목 성장률과 유사하게 매칭을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명목 성장률은 저희가 올해 이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 11에서 1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에서 한 11.5% 정도로 둔화되는 수준이라면 전반적으로 실적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유동성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해서 너무 아주 긴축적으로 급격히 둔화되지 않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그 3월까지 채권 발행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했었는데, 전인대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이제 인프라라든지 재정 지출을 위해서 특수채라는 걸 찍고 있는데 한도가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올해 급히 이제 4월부터 다시 발행을 시작해서 11월에 예년처럼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 역시도 뭐 정상화라고 보긴 어렵고요. 여전히 확장적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외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내부적으로까지 더 뭐 타이트하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소비 경기가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예상을 좀 합니다. 턴어라운드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오른쪽 상단의 그림 보시면 저축률이 이제 작년에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올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소비 심리 지수는 사실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1, 2월 달에 확진자 증가하고 이동 제한 걸면서 상당히 서비스업 PMI나 이런 것들이 둔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는 3월 이후에 중국의 뭐 주택 거래나 박스 오피스나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빠르게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소비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업 중심, 그리고 기존에 많이 눌렸었던 소비들 중심으로 해서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2분기에는 중국의 컨택형 서비스업, 뭐 외식이나 영화, 여행, 면세,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2019년 대비 여전히 회복률이 좀 미미하고 추세 자체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의류나 화장품, 뭐 가구, 가전 이런 쪽에 소비들이 올해 2분기부터 최소한 3분기까지는 확장세로 다시 돌아선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경기 흐름 자체는 사실은 베이스 다 제거해 보면은 이제 W자, 그러니까 작년부터 V자로 올라왔다가 1분기까지 다시 좀 둔화됐다가 다시 2분기부터 이제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은 대외적으로 거센 압박이 이제 생기면 철저히 외교적으로 1대1로 이제 맞대응을 합니다. 저쪽은 이제 어떤 그 전선을 구축해서 이제 들어올 텐데 본인들은 이제 1대1로 국가별로 맞대응을 할 거고, 뭐 본인들 이제 입장에서 또 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뭐 러시아나 북한, 중동과 이제 결속력을 좀 강화를 시키고,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좋다고 볼 수 있고 방역에 성공했고 당에 대한 신뢰도 높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배타적 민족주의나 애국운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속이 되는 가운데 분명히 과거와 다른 부분은 불매운동도 하지만 로컬 제품 구매운동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 쪽에 파괴력이 커졌기 때문에 로컬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 중에서 이제 대체되면서 글로벌 브랜드 대체하면서 로컬에서 좀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들 많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이제 반대로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을 텐데 2018년처럼 전방위적인 어떤 산업 쪽의 충격이라기보다는 이제 태양광 쪽의 신재생 쪽, 그리고 뭐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또 분명히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일부 기업들, 또 ADR 종목들, 그러니까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개별 산업들의 이슈로 좀 국한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인대에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 전략 측면에서는 탄소 중립, 그리고 제조업 고도화 얘기를 한 5년 만에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기술 혁신 얘기와 함께 제조업의 어떤 비중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쪽도 상당히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공식 임기가 10월 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 주석이 뭐 당연히 더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대내로 가장 큰 정치적 베팅을 한 부분이 이 탄소 중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중국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보면 세 가지 대응이 예상을 상회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할 일단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태양광 풍력이나 충전 설비나 수소 쪽에 투자를 늘릴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장 전통 상연의 배출을 이제 줄여야 될 텐데 배출이 많이 나오는 쪽이 당연히 뭐 발전 쪽이나 철강, 건자재, 화학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16년, 17년에 시행했던 환경 규제나 공급 감축과 유사한, 공급 측 개혁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업체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활성화되면서 이 관련된 테마들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일 걸로 저희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저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건 저희는 상반기에는 조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 배출을 감축하는 쪽에서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혜가 좀 더 크고,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신재생이나 뭐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2분기 업종 전략은 일단 실적 장세는 2분기부터 유효하고요. 3분기까지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PPI나 캐펙스 상승 수혜가 예상되는 화학이나 비철, 기계, 전자를 첫 번째로 주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철강이나 이제 비철 이런 탄소 중립 관련주들 주목을 하고요. 서비스업이 이제 좀 빠르게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레저나 헬스케어, 면세, 항공, 건설, 또 금융 쪽에서 보험 이런 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 성장주는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분야가 당분간 지수보다는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면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는 일단은 저희가 2분기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전망치 상단을 조금은 낮췄습니다. 뭐 3,900 넘게 보다가 3,800대로 좀 낮췄는데, 어쨌건 1분기에는 그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충격에 대해서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어떻게 보면 간극이 굉장히 컸다면 2분기부터는 이 멀티플 충격을 실적이 좀 만회를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이 아니라 2017년처럼 어닝이 한창 올라오는 단계고 펀더멘탈이나 유동성도 전반적으로 연착 요인이라고 가정을 좀 한다면, 저희는 시장은 아직 약세장 전환이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회복을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먼저 앞서서 좀 상승을 할 것 같고, 아무래도 관심 많으신 소비 기술주 인터넷은 이제 2분기에는 아무래도 K자형 회복, 그러니까 다 같이 좋아지긴 좀 어렵고요. 이제 옥석을 가려지면서 K자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를 좀 바라볼 때는 이제 회복을 하겠지만 2분기에는 지수보다는 조금 더딘 회복 가능성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이 아직 그 펀드가 깨진 다음에 이렇게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제 중소형 지수, 그러니까 CSI 300 말고 CSI 500이나 심천의 이제 중소형 지수가 좀 더 아웃퍼폼을 하는 그림으로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체크하고 있는 중국의 신용이나 수급, 투자 심리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렇게 뭐 작년 이제 12월, 11월 그리고 뭐 1월 달까지 이렇게 오듯이 V자로 오르긴 좀 어렵고 조금 더디지겠지만 완만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여전히 그림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면서 상승을 하는 걸 좀 보면서 포지션 그 어떤 변화를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